안녕하세요. 짧은 지식으로 긴 생각을 하는 방구석 판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민주당의 2024년 총선 전략 방향 제시와 지방선거 포기입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총선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내부 분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애초에 120석에서 지금의 170석 가까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당과 다른 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수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기존에 편 가르기가 되어 있는 곳에서 다수가 새로 유입되었으니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고 누가 더 최선인지만 국민들은 보면 될 듯합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내 편 많이 만들어서 편먹기 싸움해서 숫자 많은 놈이 이기는 더러운 게임입니다. 그게 민주당 내에서든 국힘 내에서든 국가 내에서든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정치를 보셔야 합니다. 2년 뒤의 총선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기려면 타겟 설정을 잘 해야 하는데요. 대상 목표는 이번에 국힘을 찍은 중립적이고 유동적인 투표자이지요. 나이 60 넘은 노인들은 회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다툰 지역이 되어야겠죠. 경기도는 당연하고 그 외 득표차가 비등비등하게 졌던 지역 위주로 찾아가고 전략을 짜야 하겠지요. 방법은요, 국민의힘 지지자 눈높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소기의 경읽기란 속담이 있는데요. 소기에 경을 잃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해석이고요. 소는 원래 소로 태어난 것이죠. 그 소를 소로 못 보고 거기다 경을 잃는 사람이 어리석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새롭게 해석하는 거고요.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저런 비정상적인 분들을 민주당은 회유하려면 정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짜뉴스 들고 나와서 큰소리 치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주더라고 해서 우리는 진짜 뉴스로 큰소리 치면 더 지지해 주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준에 맞춰서 정의 같은 건 일단 우선순위에 뒤로 좀 밀어두고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째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돈 같은 눈에 보이는 혜택, 지지자들이 이득이 되게 전략을 짜야 하고요. 돈 공약 같은 건 성공개 안 하고 준비하다가 막판에 딱 터뜨려야겠죠. 둘째로 저들을 지지자들이겠죠. 화나게 해서는 지지자나 꼭 의원들이겠죠. 화나게 해서는 역효과만 나오니까 무조건 살살 꼬시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똥을 싸더라도 똥 쌌다고 큰소리 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편한데 큰소리 치면 더 싸움이 커지는 것밖에는 안 되죠. 똥을 싸면 아유 냄새나 하면서 아유 피해를 받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조용히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참 비위가 좋으시네요 라는 느낌으로 아주 살짝 비꼬는 정도, 그리고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면서 지지하는 게 창피스러운 정도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소리치면서 국힘을 방해하는 분위기라든가 발목을 잡는다는 뉘앙스는 없어야 하고요. 저쪽이 해달라는 거 해주되 조목조목 조용히 지적은 하면서 해주는 식이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살짝 비웃거나 큰 한숨을 쉬어주면서요. 이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대표나 보면 방송 보면 좀 훈계하는 듯한 뉘앙스가 아직도 강한데요. 이런 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안 되겠죠. 정말 필수적인 실속은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 나와서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최근 민주당 지지자 쪽 분위기가 강경파 쪽으로 기우는데요. 이미 늦었죠. 조국 때 강경했어야 했고 지금은 겸손 모드로 가야 할 때입니다. 요 앞에 국무총리 이거 허가해줄 때인가 투표 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해준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민주당에서 앞으로 잘 설득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사위원장인가 이런 것은 양보하면 안 되죠. 언론이 떠들어도 대응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막판에 결정적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보한데 너 바보야 라고 하면 싸움만 생기고 커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싸움이 발생하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힘에 의해 계속 지는 싸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들의 욕을 다 들어줘도 될까요? 그것은 똥이 쌓여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검찰, 돈이 저들 쪽에 있는 이상 싸워서는 이길 수는 없고 박근혜처럼 지들끼리 해먹다가 무너지는 걸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똥을 계속 밀어줘야 하고 밀어주되 냄새는 난다고 퍼뜨려야 하는 겁니다. 과거 선거들도 돌아보면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저들의 부패 수치가 차오르고 덤 수치가 차올라서 무너져 내린 것을 민주당이 주워 먹었을 뿐이지요. 이것은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면엔 아주 과거부터 뿌려졌던 돈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둘째의 예시입니다. 지금부터 해달라는 거 들어주는 게 밑밥을 까는 겁니다. 지방선거쯤 가서나 대선 가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발목 잡는다고 해서 다 들어줬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입니다. 토론 시에 가짜뉴스를 국힘당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예상되는 가짜뉴스들이나 계속 사용 중인 뉴스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장동 언급하면서 대장동을 언급하면 증거도 없이 계속 이재명을 범인을 언급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따져야겠죠. 말해야겠죠.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법을 의원들의 사전에 제작 배부해서 어떤 인터뷰 자리에서나 즉각 대응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물론 위에 말한 겸손한 태도로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할 테니까 대체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안 되면 신문에 광고를 해서라도요. 자, 셋째는 서울인데요. 서울은 좀 다른 지방과 차별적인 공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서울 살아본 적 없고 아랫지방 살아서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요. 서울에서 참패한 지역에 맞는 맞춤 전략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어딘지 모르고요. 부동산이 앞으로 5년간은 내릴 거니까 거기에 맞는 공략을 제시해야겠죠. 부동산 가격 폭락 막고 올려준다는 전략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지요. 과거 민주정권 때마다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층, 노년층을 공략하고 자영업으로 세를 많이 내는 청년, 중년층엔 그걸 보완하는 혜택을 생각해서 내놓아야 하겠지요. 넷째, EJ입니다. 오랑캐를 오랑캐로 다스린다. 선거 때 보셨나요? 강용석이가 김은혜를 물어뜯는 것을요. 국힘 인간들이 평소에는 가짜뉴스로 먹구라 잘 치다가도 자기네 편 물어뜯을 땐 평소 우리가 모르는 진짜 뉴스를 들고 나와서 정말 신나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이준석 등 정권 잡고 나면 떡 하나 더 먹으려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입니다. 서열 정리되면 좀 덜 하겠지만 아마 다음 총선 전부터 시끄러울 때 이것을 잘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이랑 사이도 틀어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로 잡고 경찰은 경찰로 잡고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밀려나거나 떨어진 인물들을 지금부터 파악해둬야 합니다. 적은 우리 편이니까요. 다섯째, 언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 걸음부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혜택을 주든지 준다는 약속을 해서라도 민주당 쪽 편의 언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보상을 민주당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공정보단 편애로, 공정은 이기고 나서 찾아도 안 늦습니다. 지금 MBC가 확실한 민주당 쪽 뉴스인 걸로 보이는데요. JTBC도 다음 정권까지만이라도 같은 편 먹어야 하고요. 중립적인 YTN도 제가 느낀 바로는 중립적이었는데 최근엔 현 정권 쪽으로 붙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YTN 포섭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MBC와 JTBC 그리고 대체 언론까지 확실한 보상을 제시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청소년층 이들이 금방 자라서 투표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게임 사이트 가서 놀다가 일베 마인드나 잘못된 역사관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민주당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민주당 관계자가 볼 리는 없겠지만 문을 빕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저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라 정치에 원래 큰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성격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깊게 파지를 않습니다. 그냥 뉴스에 보이는 정보에 입각하여 항상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얕은 지식을 골고루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투표하러 가서 투표하고 나오려는데 붙잡으면서 또 투표지를 주길래 뭐지 할 정도였고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의 제목은 지방선거 예측이었지만 제가 지방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측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냥 TV 나오는 유명인들에 대해 말한 거였고요. 제가 아는 송영길, 이재명, 김동연, 최민희, 더 쳐서 이광재 이 정도 인물들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제 예상과 다르게 졌네요. 일단 그리고 서울 송영길 의원은 반반으로 생각했었고요. 저는 틀렸죠. 김동연은 이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충격적이죠. 김동연 출구조사 나오고도 역전할 거라는 생각이 왜인지는 모르나 강했었는데요. 11시 넘어서까지 변화가 없길래 졌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겨우 이겨서 아무튼 다행이었고 나머지 지방 의원들은 지역 색깔에 맞게 따라갈 거라 봐서 따로 깊이 생각해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것은 예상했지만 한 가지 더 제가 또 오판한 것은 제가 역지사지 해보지 못한 건데요. 그동안 대선 치르며 유닛 싼똥을 보고도 찍은 사람들이 지금 초반의 용산 이전이나 초반 행태를 보고 실망표가 나올 거라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 판단 미스입니다. 제가 윤 지지자라도 그 정도로 돌아서진 않을 것 같네요. 더 긴 기간 더 큰 잘못을 해야겠죠. 돌아서거나 하겠지요.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번에 폭망할 줄 100% 믿었는데요. 지지자들이 국힘보단 민주당 쪽에 가까운 데서 민주당 쪽에 가까운 편인데 지난 대선에서 자기들 때문에 졌으니
최소한 국힘은 최소한 안 돼야 되니까 민주당으로 몰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서 반대했던 것들도 크지요. 정의당을 보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민주당도 또한 자기 색깔을 잃으면 이탈표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느니 하면서 할 일 안 하고 질질 끌고 조국을 지켜야 할 때 목소리를 안 내는 등 소신을 버리는 행보를 보이면 결국 파란 색깔을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이 똥을 싸면 열심히 그 똥 잘 받아서 밭을 잘 가꿔서 다음 총선은 이번보단 좀 더 큰 수확을, 그리고 그 다음 대선도 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들 다음 선거까지 열심히 밭을 갈아봅시다. 또 이번에 김동연이라는 거물급이 될 대선 후보가 등장한 것 같지요.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냐 김동연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속 시원하게 일은 더 잘할 것 같지만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들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착해 보이는 김동연이 또 유동표를 더 많이 뺏어올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겠지요. 이상 시청료로 돈 안 드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